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부동산TV의 송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7월부터 제주도에서 도 전체로 시행하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채널에서 이런 걸 알아보나 말씀을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여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천천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서민 역차별 깜깜이 정책을 지적하고 있다고 뉴스에 나왔네요. 6월 29일 기사인데요. 7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무주택 서민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다룬 기사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차근차근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제주, 인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전국 1위입니다. 전국 1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 차를 몇 대를 가지고 있느냐, 제주도가 다른 곳에 비해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교통 문제가 끊임없이 해결해야 될 문제로 많이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고지 증명제라는 걸 시행을 해서 이제 차고지가 없는 사람은 차를 살 수 없게 그렇게 만든 제도가 되겠습니다. 문제점과 그리고 어떻게 차고지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란 무엇인가? 차고지 증명제란 차량 보유자에게 자동차 보관 장소를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죠. 의무기 때문에 보관 장소가 없으면 자동차를 살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구입하거나 그리고 소유주가 주소 변경, 명의 이전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된다. 차를 새로 뽑으시거나 아니면 이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 차고지를 확보하셔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언제부터 시행이 됐을까? 2007년에 첫 시행이 됐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10년 동안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2017년에 이제 동지역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무슨 리 이런 데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동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현재는 지금 중형 1600cc 이상의 승용차, 그러니까 아반떼 같은 경우가 등록이 1590 몇 cc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반떼 같은 차량 밑으로 이제 더 배기량이 낮은 차량은 제외가 되었고요. 그리고 16인승 이상 승합차는 차고지를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번에 2019년 7월 1일날 시행하는 거는 이 차량에 대한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역을 대상으로 이제 무슨 리에서도 시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고요. 차 종이 좀 늘은 게 일종 저공해 자동차를 포함한 중형차 이상으로, 그러니까 전기차를 얘기하는 거죠. 저공해 자동차는 전기차, 연료 전지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근데 태양광 자동차, 연료 전지 자동차 이런 건 많지 않고 제주도에 많은 건 전기 자동차가 많죠.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혜택을 좀 줘야 되는 차종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실 때도 차고지를 증명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2022년 1월 1일에는 소형과 경영 자동차도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반떼, 스파크, 모닝 이런 아주 소형차도 전부 다 차고지를 가져야 되는 때가 바로 2022년이 되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예외 대상 자동차를 한번 알아보면요, 이제 여객 및 화물 자동차는 제외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객 및 화물 자동차는 당연히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선 제외를 한다는 거고, 나중에 이제 영업용 남바를 받을 때는 당연히 차고지가 있어야 영업용 남바가 나오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 거나 다름없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 그리고 이제 매매 사업자, 중고차 매매 사업자나 아니면은 이제 저런 새차 매매 사업자의 매매용 자동차도 제외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빼고는 다 한다, 쉽게 말해서 이 얘기가 되겠죠. 2021년부터는 소형차도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중고차가 어떤 차가 제외되느냐 한번 볼게요.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대형 승용차, 그러니까 2006년식 제네시스 이런 거는 차고지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 승용차, 그러니까 2016년 12월 30일에 나온 소나타, 이런 건 좀 괜찮다는 거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의 경우는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그러니까 7월 1일 날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 승용차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은 나중 얘기니까 알아보기로 하고요. 차고지 증명 확보 의무, 나한테 해당이 될까? 이거 아주 중요하죠. 나도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될까라는 게 나와 있는데, 차량을 구입하거나 차량 수요자의 주소를 변경 시에는 차고지 증명 확보 의무가 발생된다. 새 차를 사거나 이사를 할 때
발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요. 이사하지 않고 차량을 새로 구입하지 않으면 현재 이용 중인 차량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을 가지고 차고지를 다시 만들 필요는 없는데 새로 사거나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을 가지고 이사를 가셨을 때는 차고지를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이사를 가실 때 차고지 증명을 해야 돼요. 육지에서 제주도로 내려오실 때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차고지가 없는 주택을 임대하거나 사시게 되면 공영주차장에 월 연 100만원을 주고 주차장을 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알아보실 때 주차장이 있는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이 나오죠. 소유한 차량이 대상 차량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사 가기 전에 꼭 이사 갈 곳에 차고지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이제는 필수입니다. 뭐 방법을 추천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필수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돈이 들어가니까. 차고지 확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준이 좀 완화가 됐대요. 사용지 주민등록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 그러니까는 내가 사는 곳에서 1km 이내만 차고지를 확보하시면 되는데 집에 주차장이 없을 경우에는 노외, 노상, 부설 주차장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독 및 공동주택의 부설 주차장은 실제 거주자만 가능하다. 실제 거주자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임대사업을 10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차가 10대입니다. 다 제 집이니까 제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를 줬기 때문에 세입자가 거기에는 다 등록을 할 수 있는 거고 임대사업을 하는 본인의 살고 있는 그 거주지에만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나머지 9대는 전부 다 노설 주차장에 노외나 노상 주차장에 등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민영 주차장도 가능하고 공영 주차장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타인의 땅을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 계약한 경우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일단 주차장으로 돼 있으면 다 가능하고 그리고 남의 땅을 잠깐 빌려서 차고지를 좀 쓰겠습니다 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도 차고지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소장 및 입주민 대표자들의 등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한마디로 관리사무소죠. 차고지를 사용 확인 증명을 하거나 입주세대 2분의 1 이상의 승낙을 받으면 된다. 요건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빌라가 있고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차고지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빌라의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없죠. 이제 그럴 때는 입주세대, 만약에 빌라 한 동에 8세대가 있다. 그러면은 그 세대 중에 한 4세대, 5세대, 2분의 1 이상이니까 4세대만 받아도 되겠네요. 4세대의 승낙을 받으면 차고지로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구입한 경우가 있을 거고 주소를 변경한 경우가 있겠죠. 그때는 차고지 증명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등록사무소나 읍면동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쉽죠? 신청서를 접수를 하게 되면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적합할 경우에 증명서를 교부한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아마 이런 일이 굉장히 이제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한다고는 하지만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그냥 뭐 관리사무실에 뭐 도장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승낙서 같은 도장이 있거나 아니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가서 하면 바로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뭐 바로 승인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동사무소에 사람이 넘쳐나는 게 아니니까요. 신청 서류는 이제 차고지 증명 신청서 그리고 차고지의 위치도 및 배치도 이런 건 이제 뭐 양식이 다 주민센터에 있겠죠. 사용허가서나 계약서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사용허가서는 이제 타인 소유의 차고지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게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거나 차고지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확보 명령을 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에는 번호판 영치, 번호판 띄어가는 거 법정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무섭습니다. 그쵸? 번호판을 띄어간답니다. 안 지키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잘 해서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민 역차별을 한다는 말이 많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없는 분들은 없이 사시는 분들이란 말은 좀 그렇죠. 서민분들은 보통 이제 저렴한 그런 곳에 이제 연세나 전세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런 곳에는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노상 주차장이나 이런 어떤 남의 땅을 빌려서 신고를 해야 되겠죠. 돈 들어갑니다. 돈 얼마나 들어가는지 볼까요?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주차 비용을 별도로 내면서 차고지를 증명해야 됩니다. 직선거리 1km 이내 주차장을 임대를 하거나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공영 주차장의 경우에는 1년 임대 사업료가 동지역은 97만 5천 원이랍니다. 읍면지역은 73만 원이고요. 공영 주차장 한 달 전기권 금액이 10만
원이니까 1년 12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싸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정기권 금액을 끊는 것보단 당연히 쌉니다. 하지만 여태껏 그냥 뭐 이렇게 빌라 옆에 길가에 통행에 지장이 안 되게 주차를 해왔었죠. 무료로. 근데 갑자기 1년 사용료라고 해서 전입신고할 때 100만 원을 동사무소에 냅니다. 아마 이런 거 동사무소에서 알선을 해줄 겁니다. 저 차고지가 없는데 이제 전입신고를 할 건데 차고지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거기서 네, 그럼 저희 공영주차장에 차고지 등록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97만 5천 원 내세요. 하게 될 거예요. 있는 분들은 당연히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사시니까 자기 주차장에 다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동지역에 없는 분들, 서민분들은 이제 이런 돈을 다 내셔야 되겠죠. 어찌 보면 진짜 없는 사람에게 더 안 좋은 정책이 아닐까. 물론 뭐 도로가 깨끗해지고 환경이 깨끗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없는 사람들이 좀 피해를 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네, 차고지가 없는 서민들에게 100만 원이라는 돈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어떤 분이 얘기하시네요.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1년에 100만원가량 주차 비용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1톤 이하 차량은 적용을 예외시켰듯이 무주택자들에게도 배려가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무주택자들이 너무 많죠. 4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다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만 차고지 증명제를 하지 말자라는 건 어찌 보면 또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하기는 다 해야 될 텐데 참 아이러니하죠. 젊은 사람들은 차량을 구입하지 말라는 것 같다. 그렇죠. 이제 아버지한테 같이 사는데 아버지가 차가 있으시겠죠. 젊은 사람이 차를 살라고 하면은 차고지가 없어서 못 사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부모 잘 만난 사람만 차고지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있는 놈만 더 차를 사게 만드는 게 아니냐. 근데 사실은 이 제도가 그 말이 맞습니다. 너 차고지도 없는 놈이 무슨 차를 사냐.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은 어찌 보면 나라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으면 사지 마. 너는 차고지도 없으면서 무슨 차를 사려고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제가 그 도지사님의 그 유튜브 영상을 좀 봤는데 그런 뉘앙스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차고지를 가지고 있어야 차를 사는 게 맞다. 차고지도 없는 사람이 차를 사는 건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돈 많은 부모님들은 주차장 딱딱 해주시겠죠.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 차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없는 사람들은 차 사지 말라. 뭐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런 정책을 펼치기 전에 대중교통, 제주도의 대중교통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주도가 자가 보유 대수가 많은 이유가 당연히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 뭐 차고지 이거 뭐 버스 전용차로도 만들고 버스도 하고 뭐 이렇게 편항판도 만들어서 뭐 차가 언제 오는지도 볼 수 있고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30분에 차가 한 대 오고 40분에 차가 한 대 오는데 그게 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먼저 활성화를 시켜놓고 사실은 이 차고지 증명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이 좀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조금 합니다. 이렇게 없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런 분들이 이제 차가 없으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면 뭐 차량 대수도 줄 거고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도 활성화가 될 거고 그럼 대중교통을 운영하고 있는 버스 회사도 살림이 나아지겠죠. 다 좋은 방법인데 결국에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왜 이용을 안 하느냐?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의 대중교통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뭐 육지에 인구 50만이 되는 지금 제주시가 인구 50만이죠. 인구 50만이 되는 어떤 지역에 가봐도 제주시보다 불편한 대중교통을 가지고 있는 데는 없을 겁니다. 적어도 제주시보다는 다 편한 대중교통을 가지고 있을 텐데 제주도는 아직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제도를 만들 때는 어떤 보완책도 좀 만들어 놓고 제도를 시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차고지 증명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저도 찬성을 하는데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에 대한 대안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뭐 앞으로 도에서 정책이 이제 이런 불평등에 대한 정책이 또 나오겠죠. 나올 것으로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도민들이 지금 당장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네, 내용이 유익하셨나요? 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태까지 저는 대부TV의 송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